27세, 이공계, 학점 3.6, 어학연수 10개월, 인턴십 1회에 공모전 2회 수상. 지금 나열한 이 조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대상, 혹시 눈치채셨나요?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의 조건들은 작년 상반기 취업에 성공한 합격자들의 조건들이었습니다. 한 취업 포털에서 신입사원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는 기존의 스펙보다는 공모전이나 인턴십 등 실제 직무 역량과 관련한 경험을 더 중시하는 현 취업 시장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최저 19세에서 35세까지 연령대 폭은 넓은 반면에 대학 전공에 있어서는 이공계 전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학교에서는 인문계열 전공자보다는 이공계열 전공자가 취업이 더 수월하다는 사실 공공연하게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공계열의 진로는 너무 막연하거나 혹은 너무 생소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공계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김준호 실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공계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또 인문계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큰 파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기술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인문계열도 이공계열도 둘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몹시 기대가 되네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준호 실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차 산업의 물결 어떤 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저는 렌유인의 김준호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재미있는 강연을 한번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들을 최대한 쉽고 재밌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잘게 쪼개면서 시나리오 베이스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공계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기관 렌유인의 현재 실장으로 있고요. 저희의 사명은 첨단 기술 지식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대중이 서로 다른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항상 초점을 맞춘 렌유인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할 거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솔직히 좀 지겹죠, 그죠? 너무 4차 산업 매일같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4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AI, 그죠? 로봇,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8가지 보시면은 IoT, 로봇, AI, 그죠? AR, VR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막연하게 떠올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하면 우리 비트코인 막 떠올리잖아요, 그죠? 주변 친구들 막 몇 억씩, 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갑자기 8개가 한꺼번에 막 다 같이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점점점 저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직무의 영역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이 오고 그리고 직무는 줄어들고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4차 산업혁명 로봇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로봇 만들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사이에서 저는 오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청년은 김준호 실장이겠죠? 자,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요, 이제 미국 석사를 떠나게 됩니다. UC 샌디에고 굉장히 날씨 좋아요. 예, 뭐 이렇게
되게 몸 좋은 친구들이 서핑도 하고, 물론 저는 안 했어요. 여기서 저는 드디어 이제 반도체라는 곳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은 막 최첨단 기술 같지만 반도체도 결국은 제조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조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장 똑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자, 저 건물이 이제 캘리포니아 IT라는 큰 건물이고요. 저 안에 반도체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조그만 게. 근데 저기가 200시간이 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요금을 매기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저는 생각했어요. 난 여기 200시간을 넘기는 유일한 첫 번째 한국인이 될 거야, 막 이러고. 예, 무슨 얘기예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거예요. 예, 시간을 열심히 쓰면은 반도체는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 집약적인 사업인 3차 산업에 저는 열심히 몸을 담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LG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LG CTO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LG CTO는 이제 LG에 연구만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들어가서 저런 라인에 역시 저는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저 라인에 있는 저 신호등 같이 보이시죠? 빨간색, 녹색, 노란색 보이시잖아요. 저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저 빨간색이 울리면 퇴근을 못 해요. 네, 빨간색이 울리면은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하고 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분명히 7시 퇴근인데 6시 50분에 저 빨간색이 울려서 다음날 간 적도 있고요. 예.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온도를 27도를 3시간 트는 게 효과적일까요? 32도를 예를 들어서 1시간만 트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린 모르죠. 그죠? 반도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해봐요. 다 해보고 대체 이렇게 하면 에너지는 얼마나 쓸까를 다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수치 기반이고 정확하게 이공계죠. 그죠? 그런 가운데 하루는 저희도 이제 MBTI라는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직무 적성 검사 같은 MBTI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저희 팀원이 15명 정도가 있었는데, 물론 14분이 남자분이셨고 한 분이 여자분이셨어요. 자, 그리고 15분인데 MBTI 테스트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왼쪽 위에 소금형 혹은 백과 사전형이 나왔고요. 저 한 명만 저 오른쪽에 있는 스파크형 혹은 언변 능숙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언변이 능숙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를 딱 따로 불러다 얘기하셨어요. 많이 외로우시죠? 이러고. 저는 분명히 이공계로 시작을 했고요. 저는 분명히 3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제조업에서 반도체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다른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MBTI 테스트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정말 다양하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예, 저는 연극부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연극부 방하나의 별들이라는 연극부에서 연극을 했었고요. 또 대학교 때는 좀 밴드부 이름이 비속어는 아니에요. 예, 이따위라는 밴드부가 있었어요. 이다위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이따위라는 밴드부에서 일렉을 쳤었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 외부 경험들, 군대도 좀 특수한 데를 갔다 왔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륙횡단을 했어요. 서쪽에서 동쪽까지. 그러니까 뭐든 있으면 다 해봤어요, 저는. 자, 반도체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예술적으로 밴드부도 하고 연극도 했고요. 막 이것저것을 많이 한 다양성까지 갖추게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단순히 라인에만 있는 거는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은, 그래, 나는 새로운 곳에 한번 가보자 라는 시도로 LG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LG 안에서 원래는 반도체에 있다가요, IoT 상품 기획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4차 산업만 나오죠. IoT 뭐예요? 인터넷 오브 띵즈, 그죠? 저 팀으로 들어가는데, 저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은 LG 내에 구글이라는 팀이에요. LG 내에 구글. 무슨 얘기냐면은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 기획자들이 모여서 빠르게 우리 이 정도 되는 인원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생각해, 오늘부터 우리 뭐 만들어보자. 로봇 만들어 볼까? 여기 엔지니어 전문가 있죠. 여기 디자인 전문가 있죠. 여기 프로그램 전문가 있죠. 자,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대충 하나 만들어요. 대충은 아니죠. 열심히 하나 딱 만들어요. 그래서 내놔요. 근데 회장님이 오셔서 웃으세요. 허허허, 좋구만. 이러면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네. 회장님의 웃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화가 되는 그런 팀이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해야 되는 팀이었고요. 근데 저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다 보니까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를 할 때도 저는 이공계에 있을 때도 항상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까 보셨던 다양성처럼. 그래서 갈 때 딱 제출을 했는데 처음에 리젝 비슷하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막 문서를 만들어서 딱 던졌어요. 그게 제가 최초로 상품 기획을 했던 스마트 펜이라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 펜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 펜으로 TV에 향해서 25를 딱 하면요. 25번 채널이 켜지는 거예요. 저 TV에서 버튼을 누르고 박명수 얼굴을 캡처를 하잖아요. 박명수 씨 얼굴을. 그럼 박명수 씨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옆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만들 거 아니니까 생각을 나래를 펼쳐서 저 상품 기획을 던졌더니 이 친구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 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LG전자 최초의 IoT 제품인 스마트 싱큐라는 센서를 상품 기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은 스마트홈 싱큐 다 붙죠. 네. 핸드폰에도 붙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상품 기획했던 그 제품이 나가서 이제 된 브랜드입니다. 기술을 간단하게 재밌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저 세 개의 센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에 붙일 수가 있어요. 세탁기에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센서 안에는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진동을 막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진동을 하면은 얘가 세탁을 하고 있구나를 인지를 해요. 얘가 멈춰요. 그리고 20분 정도 있잖아요. 그럼 아직 세탁이 끝난 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어떤 세탁기들은 10분인가는 멈춰 있더라고요. 탈수 전에 물 뺀다고. 30분을 넘기면 세탁이 끝났다는 거 알고 주인한테 어떻게 해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혹은 알림을 보내게 돼요. 세탁 끝났어요. 센서를 붙여놨는데 문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죠? 주인이 세탁물을 가져갔으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죠? 세탁물 넣어놓고 세탁물 안 가져가서 다시 세탁한 경우 많죠? 그래서 얘는 2시간 동안 이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화를 내기 시작해요. 가져가세요. 한 거는 또 세탁해야 돼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인이 문을 열고 닫으면 세탁물을 가져갔구나. 다행이다. 자, 이 센서가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이 이 에어컨에도 달려요. 이 에어컨에 달리면 뭐를 하냐? 이 방의 온도가 27도가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1도로 틀어줘. 를 세팅을 하고 제가 나갔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21도로 틀어서 막 움직여요. 그리고 재밌는 게 어떻게 돼요?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집안에 있을 때만 틀어요. 제가 핸드폰을 갖고 나가면 항상 제가 나간 걸 그걸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저 세 개의 센서가 다양하게 한 20가지의 시나리오, 물론 나중에는 많이 이렇게 조정은 됐지만 다양하게 전파가 됐고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쉬워요. 뭘 어디다 붙여가지고 걔와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IoT 제품을 만들었더니 갑자기 저를 데려다가 어디다 갖다 놨냐? 햄스라는 이 햄스는 어렵죠 단어. 햄스라는 건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홈의 에너지를 매니징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기 위에 태양열에서 전기를 받잖아요. 그럼 저거 갖다가 집안의 온도를 데피는 거예요. 집안의 온도를 데피거나 아니면 수영장 물을 데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 내가 집 밖에 있어요. 핸드폰이 집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온도를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안 올리죠. 근데 우리에게 무슨 기술이 있어요? GPS. 이거 쉽죠? 이 기술은? GPS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집으로 가다 보면은 집에 10km, 5km 혹은 내가 내비게이션으로 집으로 딱 치잖아요. 그럼 얘네들끼리 연동이 돼서 주인이 집으로 온다는 걸 얘는 알아요. 여러분들 집에 갔을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막 추워 죽겠는데 막 그죠? 빨리 히터 틀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얘는 주인이 집에 오기 전에 이미 히터를 틀기 시작을 해요. 살며시 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월요일 날 날씨랑 토요일 날 날씨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얘가 그거를 다 계산에 때려 넣어서 적정한 온도로 여러분들이 도착할 때쯤 되게끔 온도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에너지 분야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된 기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IoT와 햄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렌유인이란 거를 퇴사하고 만들게 되고요. 그 렌유인에서 뭐를 해요? 로봇이나 블록체인 같은 것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해요. 즉 저는 4차 산업혁명 인력을 양성을 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블록체인 어렵죠? 네. 블록체인 너무 쉽게 재밌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스토리로. 2008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경영학과 분들 계시면 기억하실 텐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그거를 보고
여기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화가 난 거예요. 왜 은행은 맨날 잘 보는 데 해놓고 결국 피해는 우리가 봐? 공감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만들어서요, 논문을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 유명한 사람들 쫙 뿌려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왜? 사토시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2011년도에 또 한 번 뿌려요. 어떻게? 나는 중앙은행이 없고 중앙정부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 거야. 자, 내가 학생한테 돈을 만약에 송금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 송금을 하고 은행에서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이러면 은행은 우리는 무조건 거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은행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2011년도에 유명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 명이 그거를 받아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 그게 활성화가 되고 됐는데 사토시가 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네, 재밌죠, 그죠? 뭐 앨런 머스크가 사토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테슬라 CEO 이게 어떻게 화폐를 대체해라 그러잖아요. 저기 제3의 뭐 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의 가치가 하루에 30%씩 왔다 갔다 해요. 어제 분명히 빵이 3만 원인데 오늘 가면 9만 원이에요. 걔보다는 블록체인이 훨씬 괜찮죠? 걔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게 이 블록체인이고, 그래서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다른 나라에 무료로 던져요. 네 이걸로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화폐를 다 점령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로봇하고 블록체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저희는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정리를 해볼게요. 엔지니어가 됐었고요, 그죠? 그리고 기획자가 됐습니다. 기획을 막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차 산업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4차 산업 인력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트랜스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다양성. 여러분들, 다양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다양성이라는 것들은 여행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도도 갈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 미국 가까운 일본을 갈 수도 있어요. 중국을 가셔도 돼요. 이 다양성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양성에 대한 경험들은 반드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반도체라는 전문 분야가 하나 분명히 있었고요. 그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4차 산업에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양성이 있었죠. 자, 제가 만약에 다양성만 있든지 혹은 제가 반도체만 있었다 하면은 저는 여전히 방진복을 입고서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다양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시면 여러분들이 4차 산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격차라는 책을 보면은 딱 저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장남을 안 낳고 차남을 먼저 낳는 방법은 없다. 무슨 얘기냐? 전문성을 우선 갖춰라. 여러분들이 경영이든 경제든 인문계의 어떤 것이든 혹은 이공계의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많이 보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인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그죠? 그리고 뭐 법과도 있고요, 건축도 있어요. 대체 이 많은 6개의 대학, 뭐 여러 가지 이 이외에도 있겠지만 분들이 어떻게 AI, 빅데이터, AR, VR, 뭐 3D 프린팅, 막 여러 가지 로봇, 블록체인 이런 거에 접목이 돼서 내가 4차 산업 핵심 인재가 될 수 있을까? 글을 쓰는 작가와 전기차 전문가랑 마케팅 전문가랑 그리고 행사 전문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 블록체인이랑 뭔 관계일까요? 아무 관계 없어 보이죠? 저렇게 4개로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글을 쓰는 작가는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비트코인과 비슷한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에는 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서의 안에 우리는 기술이 이렇고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코인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할 거예요를 몇십 장을 쫙 써요. 이 한 장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한 장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고요. 동시에 전기차 전문가는 전기차 코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기차 충전할 때 돈 내야 되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내는 대신 코인을 내는 거예요. 자,
마케팅 전문가는 코인을 마케팅을 해요. 어떻게? 우리 코인이 좋아요. 우리 코인이 좋아요를 해야지 투자자들이 그 코인에 투자를 다 할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행사 전문팀은 코인을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를 언제나 합니다. 미더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사에 와서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VIP들은 또 뒤에 테이블에 있고요. 와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투자를 몇천, 몇억, 몇십억을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인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법과대학이 인문대학은 뭐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케팅이나 기획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작가, 그죠? 그리고 뭐 마케팅, 행사 전문팀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공과대학은 오히려 저는 전기차밖에 못 간다고 봐요. 공과대학이 뭐 행사 개최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술은 어떻게 해요? 행사죠, 그죠?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법과대학이 재밌어요. 글 쓰는 작가라고 가 있잖아요. 왜? 법이 없어요, 코인 쪽에는. 그래서 법 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코인 전문 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블록체인 전문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인터넷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저희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어머니, 저기 어디 가상에 집이 하나 있대. 그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그게 홈페이지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홈페이지죠. 블록체인을 여러분들 아직 어머니께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이. 그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순간 제대로 기술이 발전됐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가까이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더 쉬운 거로 한번 가볼게요. 로봇은 그러면은 하드웨어 전문가, 앱 디자이너, 유아용품 사업자, 마케팅 전문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들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까 센서도 들어가 있었죠, 그죠? 막 진동 체크한 센서, 열린지 닫힌지 체크한 센서 다 센서잖아요. 그 센서가 있고요. 두 번째, 앱 디자이너. 경영이나 이런 쪽 나오셔서 이제 디자인, UI 디자인이라는 걸 많이 가실 거예요. 그죠?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유아용품은 유아용 로봇. 유아용 로봇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어요. 요즘 강아지가 로봇 된 거 아시죠? 그죠? 강아지가 막 오면서 막 귀여운 표정 짓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아지가 로봇이 될 수 있는 유아용품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문가는 로봇 마케팅.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들께 인문대학은 하드웨어 빼고는 다 갈 수 있고요. 동시에 경영대학도 뭐 하드웨어 빼고는 갈 수 있고, 역시나 공과대학은 하드웨어 위주로, 그죠?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술은 앱 디자인, 그리고 법대는 유아용품이 법이랑 접촉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오히려 여기는 법이 너무 세서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A부터 Z까지 쭉 있어요. 그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갖추고 그 안에서 전문 분야를 깊게 판다고 하면은 못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봇가 인천공항 가면 얘가 사람 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큰일 나겠죠, 그죠? 네. 근데 이 기술이 어디서 왔냐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왔어요. 로봇 청소기 아시죠? 네. LG가 로봇 청소기 거의 최고잖아요. 제가 LG 출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로봇 청소기가 다니면서 받은 데이터들을 이 로봇 발에다 심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변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피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지에 대해서 로봇 청소기가 그 데이터를 다 모아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앱 시장, iOS 앱 시장 아시죠? 이제 뭐 애플 앱 시장도 있고 안드로이드 앱 시장도 있잖아요. 왜 제가 아까 앱 디자이너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은 로봇 관련된 앱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시장에도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화면 안에 어떤 표정을 넣을지, 뭐 예를 들어서 눈만 넣을까? 눈하고 입만 넣을까? 그죠? 로봇 꼭 보면 눈하고 입만 있잖아요. 그죠? 아직 코는 없는데 눈만 넣을까? 코만 넣을까? 아니면은 뭐 강아지처럼 넣을까? 이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요. 저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앱을 사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앱도 있어요. 하드웨어 전문가나 혹은 여기 뭐 마케팅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건데, 로봇이 제가 이제 팔에 센서를 달아요. 셰프가, 되게 유명한 셰프가. 그리고 셰프가 요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프라이팬을 막 던지고 막 그러면서 소금 치고, 그죠? 후추 치고, 그리고 그 후추가 있는 위치에만 딱 놔줘요. 정확하게 섞이지 않게. 그리고 딱 끝나잖아요. 방금 저 센서 붙였죠. 요리 다 했죠.
그럼 옆에서 로봇이 똑같이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퇴근하면 돼요. 자, 이것도 결국은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전을 어마무시하게 하죠. 결국 로봇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블록체인도 똑같고 로봇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AR, VR, 뭐 AI 이런 것들이 다 다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다 저희가 하는 그 3차 산업혁명에서 트랜스포 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차를 경험을 하셨고요. 아까 초반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차, 2차는 100년씩 걸렸지만 3차가 오는 데는 그렇게 크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반 지식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4차가 오든요. 또 5차가 오든 몰라요. 5년 뒤에 5차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IoT가 오기 전에 2001년도에 유비쿼터스가 있었거든요. IoT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전화로 했다 뿐이지. 근데 또 왔잖아요. 10년 뒤에. 자, 5차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하셔서 막 열심히 하시고요. 대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관련 없는 분야라도 뭐 연극이든 뭐든 혹은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큰 것들 있잖아요. 뭐 해외를 나가시든 아니면은 뭐 내가 경영학과지만 공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공대지만 경영학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계속 한다고 치면은 4차든 5차든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고 계속 달린다면 우리는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고 치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 훌륭한 인재가 돼서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진호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